암 관련한 강의를 할 때 항상 보여드리는 앞부분의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까지 이제 매년 그 국가 전체적으로 암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암의 어떤 패턴이 어떤가를 이제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뭐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2016년에 모여진 자료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남성분들에서는 아직은 1위 암은 이제 위, 2위가 이제 폐, 대장, 전립선 이런 순이고, 그러니까 남성에서는 아직도 이제 폐가 상당히 이제 대표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아마도 이제 유방 갑상선 암이 상당히 이제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 5번째 순위로 폐암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뭐 담배도 많이 태시고 하니까 폐암 이런 위험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는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성분들 대부분 안 태시죠. 그래도 5위 정도 차지하는 중요한 암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추이를 보면 뭐 거의 한 20년 전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대표적인 암이 이제 위, 폐, 대장 뭐 이런 암인데 이게 이제 연간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추이가 어떠냐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조금씩 이렇게 줍니다. 전체적인 발생률이 위도 조금 줄고요, 대장도 조금 줄고, 뭐 간도 줄고, 갑상선은 뭐 중간에 이제 워낙 그 변수들이 많아서 한참 이제 갑상선 암이 이제 느는 추이가 있어서 이제 검진이 적정하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줄었다는 게 실제 뭐 갑상선 암이 줄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검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밀하게 이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폐는 별로 줄기는 한 것 같지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암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는 추이에 비해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여성분들에서도 뭐 유방은 조금 이제 느는 경향이 있지만 이건 아마 조금 실제 유방암이 이제 늘었을 가능성도 있고, 요즘에 이제 검진들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이 이제 상당히 조기에 발견되는 이제 빈도가 늘면서 좀 증가가 됐는데, 뭐 전체적으로는 다른 암들이 거의 조금씩 이렇게 주는 추이인 거에 비해서는 여성분들에서 폐암도 큰 변화는 없는 추이고요. 이 생존율이라는 건 결국 저희가 이제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사시느냐를 보는 거고, 보통 이제 암 치료하고 5년 동안 잘 그 암으로 인한 문제가 없으시고 살아계시면 암은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생률이 중요한 게 이제 암이 얼마나 잘 치료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보시면 뭐 이렇게 해가 가면서도 생존율은 계속 모든 암이 다 좋아집니다. 요즘 워낙 이제 초기에 좀 발견되는 비율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치료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오면서 많이 이제 생존율이 늘어나는 추이고, 실제 보면 뭐 위 거의 1등이었죠, 남자분들에서. 그리고 요즘 들고 있는 뭐 대장암, 또 여성분들 남자분들이지만 이런 암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 넘게 생존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암 진단 받으셔도 거의 완치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제일 문제되는 암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폐암하고 췌장암이거든요. 췌장암은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되신 이후에 실제 5년 이상 사시는 분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암 중에서 가장 위중한 암이 결국 이제 췌장암이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 폐암이 이제 그 2번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드문 암들이 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생존율이 그래서 조금씩은 늘고는 있습니다. 뭐 90년대 중반에 10% 정도이던 게 23%까지 늘어 있지만, 지금도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3 되는 분들은 5년 생존을 못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위중한 암이다. 이제 문제가 되는 암이고요. 여성분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시는 뭐 유방갑상선 많이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지만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갑상선은 뭐 진단 받으셔도 실은 다 치료된다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갑상선암 치료 받으신 분들의 생존율이 100%를 넘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 완치가 되시는 거고요. 암 진단하시고 나서 오히려 몸 건강관리 이런 걸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암 진단 안 되신 분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유방암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지만 실은 요즘에 93% 정도 완치율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도 요즘에는 거의 이제 치료가 된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여성 폐암도 남성분들보다는 생존율이 높지만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아직도 4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생존율이 낮으신 암인 거죠. 중요한 거는 암에 걸리셨을 때 얼마만큼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느냐가 이제 그 암이 얼마나 위중하냐를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폐암을 보면 일단 뭐 등수에서도 남자분들 2등, 여자분들에서 5등이지만 워낙 이제 생존율이 낮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1등은 폐암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의 1위 암은 그러니까 사망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원인으로 보면 1등인 거고요. 예, 암 사망자의 이제 한 4분의 1. 예, 여성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걸리신 암은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여성암이지만 실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폐암이 1등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폐암에 대한 이제 관심도 많이 두셔야 되고 빨리 이제 진단하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이런 자료들에서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 센터 같이 이제 좀 더 그 종합적인 검진도 하시지만 국가에서도 이제 암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5대암 검진이라 그래서 위, 간, 대장,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뭐 1년, 2년에 한 번씩 이제 국가에서 무료로 또 해주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폐암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폐암에 대한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한 거고요. 또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동안은 그럼 위중하지 않았던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중한 거였는데 실제 이제 폐암 검진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어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논란들이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서 많이 이제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특히 이제 고위험군 흡연자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서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뭐 엑스레이 찍고 증상이 생겨서 병원 가고 이것만으로는 사망. 아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암으로 인한 사망이거든요. 암으로 인한 사망을 이제 줄이는 게 검진의 목표인데 그 검진을 하심으로써 암에 의한 이제 사망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폐암 검진이 국가적으로도 이제 시행됐습니다. 제가 이제 호흡기를 하니까 뭐 전체적인 이제 결과 상담도 하지만 이제 폐 쪽에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라든지 다른 호흡기 선생님 2차 상담을 이제 받으시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제 문의하시죠. 아마 제일 궁금하시는 부분들이실 것 같고요. 이제 담배 태우고 계신데 이제 항상 검진하시면 물어보시는 게 딱 1순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시경 하셨는데 조직 검사 하신 경우는 조직 검사 어땠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검사하시면서 유방이나 뭐 이런 데 혹 있다고 하는데 이제 검사 때 이제 가끔 말씀해 주시잖아요. 뭐 그거 괜찮아요. 이런 거 문의하시고 담배 태신 분들 폐 사진 괜찮아요. 이것부터 대부분 이제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좀 안심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튼 두려움만으로는 좀 부족하신 거죠. 그다음 이제 폐 CT를 찍으면 아무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셔야 되는데 보이는 거를 결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뭐 많이들 들어보시지만 이제 뭐 유방, 갑상선, 뭐 간 이런 데도 결절이 있다라고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장기에서는 이 결절이라는 게 약간 이제 혹인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폐는 그래서 이제 나는 유방, 갑상선에도 결절이 있다고 혹이라고 들었는데 폐도 결절이 있다는데 그럼 이거 이제 혹이 아니에요. 막 이제 고민이 많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폐해 보이는 이런 결절의 실은 대부분은 또 암하고는 무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심각하게 더 검사도 잘 하시고 추가 진료도 받으셔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또 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확한 판단, 그거는 이제 뭐 의료기관의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의사와 이제 어떤 적절한 그런 이제 상담,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지금 본인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거나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또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거는 오히려 2차적인 문제를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가 있으면 이제 대부분은 나중에 언제 한번 검사해 보세요라고 이제 들으시죠. 뭐 1년 후에 뭐 아니면 다음 정기 검사 때 보세요라고 이제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한 몇 개월 후에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라고 들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대부분 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는 진짜 해야 돼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3개월 후에 보통 보자라고 하면 3개월 동안 그거 놔둬도 돼요? 막 그렇게 이제 너무 고민이 또 많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고 요즘 또 이제 그 방사선 노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보도 많으시고 해서 결국 이제 폐암 검진의 가장 핵심 축은 이제 폐를 이제 CT로 보는 거기 때문에 CT를 검사했을 때 이게 이제 CT 찍는 게 더 나쁘면 검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위해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요. 또 폐암은 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생긴다고 이렇게 흡연이 제일 문제다라는 건 알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흡연하지 않는 여성분들은 폐암 검진을 안 하셔도 되느냐? 실제 발생률로 보면 한 5등 정도 되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 위주로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제 흡연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고요. 뭐 여기서도 이제 태국에 계신 분들 아직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한 40% 정도라고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많이 줄었죠. 예전보다는 뭐 많이 줄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금연 관련한 국가 정책들도 나오고 요즘에 뭐 금연 하시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막 약도 무료로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폐가 나오셔야 되는데 담배 피우면 이렇게 되시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쁜 변화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의 일부가 이제 나쁜 변화가 생기면 암이 되는 거거든요. 예. 두렵죠. 예. 남성에서 발생률로 보면 2등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암으로 돌아가시는 실제 사망의 원인으로 보면 1등. 예. 그리고 별로 증상이 없어요. 예. 담배 피시는 분들에서도 그냥 주변에서도 뭐 갑자기 폐암 진단 받으셨는데 멀쩡하게 같이 얼마 전까지 이야기 다 나누시고 했는데 뭐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다가 이러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조기 발견해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의 완치율이 아까 이제 생존율 보셨지만 채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국가암전 검진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이제 검진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제 상당 부분에 이런 암 자체를 뭐 발생을 예방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조기 진단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이 생기면 이제 뭐 아주 초기거나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그런 암이 이제 일부가 이제 결국 문제가 되면 증상이 생기고요. 결국 이제 폐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기침도 나고, 그러니까 이유 없는 기침이 상당 기간 지속될 때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흡연력이 많거나 이러신 분들에서는 이제 본인도 그렇고 의사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뭐 호흡이 가쁘다든지 뭐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드물게는 암과 이제 관련될 수 있고, 제일 나쁜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객혈이긴 하죠. 예.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 피가 나온다는 거는 의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요. 예. 실제 이제 나쁜 증상, 반드시 원인을 이게 괜찮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증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돼서 나오는 증상들이긴 하지만, 뭐 폐가 이제 이렇게 목까지도 올라오면 이 성대 쪽까지 침범이 되면 목소리도 변하기도 하고, 식도 쪽까지 침범이 되면 뭐 삼키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암에서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전이인데, 특히 이제 뼈나 이 뇌로 잘 전이가 됩니다. 폐암은. 그래서 이제 뼈의 어떤 통증들도 어떤 폐암의 이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잘들 아시는 것처럼 이유 없이 막 이제 체중이 많이 빠져.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워낙 빨리 자라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에 써야 될 에너지가 다 암에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이 막 체중이 빠지고, 특정한 폐암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증상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폐암이 실제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도 증상은 별게 없어요. 그냥 뭐 감기 이려니, 그냥 뭐 체중이 조금 빠지네, 뭐 이렇거든요. 근데 조금 오래 뭔가 증상이 가시는 경우는 뭐 이렇게 검사를 아주 자세히 하지는 않더라도 의사랑은 조금 한번 상의를 해봐야 돼요. 특히 이제 흡연력이 있거나 이제 폐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건지 본인이 또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증상으로 암을 진단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주 미세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이제 오래 가시는 경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이제 특이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감기 뒤끝으로도 흔히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암이 이제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이렇게 검진을 하는 노력은 계속 돼 왔어요. 뭐 지금이야 이제 CT를 많이 찍지만 예전에 다 엑스레이들 많이 계속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암을 뭐 30-40년 전에도 폐암은 가장 위중한 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계속 이제 시도를 해왔고요. 폐암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 혹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죠. 유전적인 어떤 소인이 있는 분들에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폐에 있는 이런 세포들의 유전자들이 이제 바뀝니다. 그럼 정상 조직이 이제 이상한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결국 초기암 또 진행되면 이제 전이까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아무튼 여기까지 안 가는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빨리 찾는 게 목적인 거죠. 쉽지만은 않지만. 근데 이제 그 폐암도 모든 암이 그렇긴 한데요. 그 정말 그 백의 얼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은 진짜 어려운 게 아직도 어려운. 그러니까 완치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어려운 게 이게 암마다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몇 개월 사이에도 이렇게 정말 나빠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 받으셨는데도 이분들의 몇 년 동안의 그런 변화를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뭐 이게 커진 듯 만 듯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또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뭐 모든 폐암이 그렇지는 않지만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요. 보시면 이 색깔이 여기는 조금 연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얘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암이 이렇게 증식이 되고 조금 나쁜 쪽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들이 바뀌어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이 이제 보이는 경우에 잘 진단을 하면, 물론 뭐 이 상태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상태도 아주 초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뭔가 더 검사를 잘하고 잘 진단을 하면 상당히 이제 예후가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20%도 안 되는 생존율이 뭐 거의 뭐 80%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제 진단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 70년대부터도 이렇게 요게 그 상당히 이제 유명한 연구들입니다. 그 뭐 미국, 뭐 영국, 뭐 유럽 이런데 정말 그 유명하다고 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는 기관들에서 연구를 한 거고요. 조금 어렵긴 하시지만 이 CXR이라는 게 이제 폐사진도 찍고 대부분 이제 이런 폐암이 문제가 되면 이제 가래로 뭐가가 나오기 때문에 가래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들이 폐암이 실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진단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신 분들에서 사망이 주느냐를 계속 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구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아무튼 이쪽이 아래쪽 선이 이 검사를 그냥 안 하시고 폐암 그냥 자연적으로 진단되신 분들을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이 가슴 사진 열심히 찍고 가래 검사도 막 1년에 한 번씩 하고 해서 폐암이 진단되신 분들의 사망률의 차이를 본 거예요. 보시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폐 엑스레이를 찍어도 암을 발견하는 거 또 실제 암이 진단돼서 사망하시는 거에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쪽 연구 결과입니다. 마찬가지 슬라이드인데 아무튼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들을 했는데 폐사진만으로는 이 폐암 검진을 하는 게 이득이 없다라는 게 이미 이제 70년대에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라고 이제 의사들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폐를 보는 방법이 그동안에 별로 발전이 없었어요. 주로 아마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다 엑스레이로 다 검진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CT라는 검사가 상당히 이제 보편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흉부 CT 앞에 이제 저설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그 기존의 폐 CT, 그러니까 방사선 검사, 그러니까 CT를 찍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을 정상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찍는 것보다 거의 한 뭐 4분의 1 수준, 많게는 한 10분의 1 수준까지 줄여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노출은 훨씬 낮췄고요. 근데 이 방사선을 이제 적정하게 노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방사선 노출이 적으면 폐 사진의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폐가 많이 뿌옇게 찍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저설량으로 찍어도 요즘에는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사선 양으로 찍는 거나 안 찍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제일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겉에 이제 갈비뼈도 있고 뭐 여성분들 이제 유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막 가려져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는 폐를 다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가려지는 구조물도 있고 밑에 쪽은 아예 안 보이거든요. 엑스레이에서도. 그런 데 있는 것도 이제 찾을 수 있고요. 물론 뭐 못 보는 부분도 있어요. 못 보는 부분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폐암을 우리가 이제 찾는 데 있어서는 이 방사선량을 낮추는 이런 새로운 기법들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서 이제 대규모 연구들이 또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한 거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 실제 결론이 난 거는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있는 그 폐 엑스레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부 촬영으로 계속 검진하신 분들하고 이 CT로 계속 검진하신 분들의 실제 폐암이 얼마나 진단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얼마나 주느냐를 이제 본 거거든요. 봤더니 확실히 CT 찍으면 암이 더 많이 발견되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발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오래 사셔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아까의 그래프에서는 그 그래프가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그 말은 CT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신 분들에서 이 사망,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시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미 있게 이런 사망률이 낮아진다는 거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올해부터 이제 폐암 검진이 도입된 거에 가장 이제 큰 거가 되는 연구고,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고위험 흡연자에서는 폐암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 결과가 이제 그런 원칙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네. 엑스레이로 찍으신 분 비해서 CT 검사하신 분들이 사망률이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 연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흡연을 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이 더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근데 보통 지금에서는 한 30감년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에 한 갑 1년을 태시면 그게 1감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30년 이상 하루에 한 갑 정도 태신 분이 이제 30감년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보통 이제 20대 정도 넘어서서 담배 태시니까 한 55세,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거.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넘으신 분인데 한 30년 이상 담배를 태셨으면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금연하시면 흡연하신 거에 이제 위해가 많이 줄 거다, 바로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줄긴 줍니다. 네. 당연히 이제 금연하시면 폐 쪽에도 도움이 되고 폐활량도 늘고 이런 게 생기지만 폐암에서 자유로워지시려면, 그러니까 정상인하고의 위험도가 같아지려면 15년이 걸려요. 15년. 네. 그러니까 금연하신 지 아직 15년이 안 된 분들은 아직도 폐암에 대한 위험이 정상인보다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15년 미만에 아직 15년 책은 안 짜게 금연하신 분들도 이런 이제 흡연력이 있으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의학적인 근거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미세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명백하다라고 막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보시면 높은 수준의 근거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흡연력이 많은 고위험군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매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이 있어요. 뭐 흉부 X선, 객담, 가래 검사, 그리고 이제 검진하시면 그 종양 표지자라는 수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치 중에서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는 게 그 CA라는 수치, 아마 대장에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신데 폐암에서도 일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뭐 다른 병원들에서는 뭐 사이프라, NSA 이런 수치를 또 보지만 이런 추가적인 검사들은 실제 폐암 검진에는, 조기 진단에는 아직까지 크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럼 이제 CT를 찍으시면 대부분 이제 들으시는 게 폐결절이라고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전 세브란스에서 이제 발표하신 건데, 전 뭐 결절이 있는데 뭐 앞에 뭐 간유리우명 이렇게 돼 있는 폐결절이 있는데 폐암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하신 분들이 다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나 뭐 폐결절 있고 간유리우명의 결절이라고 들었는데 암이냐라고 이제 들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넷 정보죠. 이게 이제 인터넷 정보인데 이렇게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결절 중에 저는 이제 내과 의사고요. 내과 의사는 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가 이거는 진짜 암이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외과 의사한테 보내서 이제 수술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신 팀은 외과 팀이에요. 흉부외과 팀이 이 내과 의사들이 보낸 이런 폐결절 환자들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해봤더니 상당히 다 대부분 암이더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간유리우명의 폐결절이라는 거는 검사해보면 무지 많아요. 네. 실제 이 CT를 찍어보면 결절이 보이시는 분들은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분 정도 보여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냥 뭐 단순 결절, 뭐 간유리 결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의 실은 거의 95%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내과 의사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잘 지켜봐야 되고 잘 제거도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에서 외과로 보냈더니 이제 암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 나온 이후에 이제 뭐 막 문의도 많고 막 이러시고 걱정들 엄청 하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 소견을 들으신 경우에 의사랑 잘 이제 소통이 되셔야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이런 상황에 속하는 뭔가 나의 그 소견이 있는 거냐, 아니면 괜찮은 거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나오시면 이제 상당히 의사들은 또 바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절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는 안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이는 걸 다 결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폐는 이제 이렇게 CT를 찍으면 요 가슴을 이제 딱 단면으로 찍는 거고, 요게 이제 검은 부분이 폐고요. 요 가운데 게 이제 심장입니다. 뭐 혈관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안 보이셔야 되는데 뭐가 보이고 모양이 조금 또 동그랗고 이런 거를 다 결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대부분은 실은 여기 90%라고 적어드렸지만 거의 뭐 95% 이상은 실제 흉터이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요런 아까 앞에 기사 아니면 막 이제 네이버 검색하시면 막 이렇게 암의 가능성이 뭐 30% 돼요. 막 이런 걸 이제 보시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만 진짜 폐암의 아주 초기로 보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하는 게 이제 의사의 일이고 좋은 의료기관이어야 되는 거죠. 이걸 잘 결정을,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이걸 막 이렇게 아이고 막 걱정하셔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암이 의심되는데 괜찮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진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잘 봐가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겁니다, 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크기나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의사가 이제 권고를 해요. 뭐 1년 있다 보세요. 아니면 뭐 한 3개월 있다 한번 보세요. 아니면 그냥 그 딱 봐도 그냥 흉터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하는 경우고요. 보통은 1년 있다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흉터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럼 1년 미만으로 보는 경우도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고민인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도 한번 보여줬지만 이 결절이라는 게 아무튼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이런 동그란 건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간유리라는 게 이제 불투명 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폐가 이렇게 검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원래 이 혈관이 이렇게 하얀데 이 정도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고용결절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결절이라고 하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이렇게 연하게 보이는 거를 간유리 결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그 예측되는 그런 양상이 조금 달라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게 보일 때 이제 의사들이 이제 고민을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게 다 결절입니다. 요거, 요거, 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 두 개가 암이고요. 두 개는 별거 아닌 겁니다. 예. 이렇게 대충 보통 이제 이런 거 이제 사진 결과 상담할 때 보여드리면 이제 아이고 크기가 얼마 정도예요 이제 고민하시죠. 크기로 보면 요거가 좀 더 크죠. 요거는 조금 더 작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고요. 요거는 나중에 봤더니 없어졌고요. 요거는 나중에 암으로 진단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렵죠. 어려운데 그거는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예. 의사들이 계속 날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에 따라서 예. 이제 언제 검사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걸 이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여드렸지만 아까 이제 요거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예. 근데 모양도 동그랗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변화를 봤는데 안 커지세요. 예. 한 1, 2년, 뭐 2, 3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안 생기는 거는 저희가 양성이라고 해요. 양성은 악성의 반대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건 갖고 계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보고 또 이런 자그마한 거를 이제 저희가 CT를 아무튼 뭐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진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하얀 점이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석회화라고 하는데 이런 걸 봐서 다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이런 게 보여도 그냥 흉터라고 그냥 요거는 요 사진만 보고 결론을 내요. 네. 의사가 더 고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괜찮으신 거고. 근데 보시면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이렇게 나중에 커진 경우도 있고요. 네. 요거 진짜 어려운데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약간 커지셨죠? 네. 진짜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크기가 커지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거고, 예. 요것도 요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에 생기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여기 이제 요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커집니다. 근데 이 진짜 CT가 어려운 게 요 정도에서는 의사도 이거를 거의 못 봐요, 사실은. 예, 요걸 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크기 변화가 이렇게 이제 커지는 경우에는 우려를 하는 경우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연한 모양이 아까 이제 간유리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안에가 이렇게 하얗게 바뀌면 나쁜 조직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얗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다 이제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대부분 보시면 난스모커 다 비흡연자이셨고요. 네. 여성분들이셨는데 다 이게 최종적으로 다 암으로 진단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암이긴 암이셨는데요. 거의 뭐 완치가 되신 거예요. 네. 아까 태암 생존율 여성분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셨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100% 완치가 된다라고 보는. 네. 그러니까 조기에 다 진단되셔서 치료도 다 끝났고 수술도 이제 이런 조기에 발견되신 분들은 원래 이제 폐 수술이 크죠. 가슴을 열고 이렇게 진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흉곽경이라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냥 요 폐를 다 떼는 것도 아니고요. 요것만 이렇게 쐐기 모양이라고 해요. 요것만 이렇게 떼서도 치료가 돼요. 그걸로 치료 끝. 완치 되시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흡연자이셨지만 검진을 잘 하셔서 엄청 이제 이득을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절이 있으면 이제 의사들이 얼마 있다 검사해 보세요 이제 말씀하시죠. 3개월 후에 이제 검사했는데 정말 3개월 후에 이제 커지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가 진짜 3개월에 봐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검사하시면 뭐 매년 이제 몇 번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 어디까지 그럼 봐야 돼? 이거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 결절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실은 결절이 보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게 뭐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결절이 한 2년 정도 변화가 없으면 그냥 거의 흉터라고 결론을 냅니다. 근데 물론 조금 더 봐야 되는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2년이 지났음에도 조금 더 추적을 하세요라고 하는 모양들이 있긴 한데 보통 일단 결절이 발견돼서 2년 정도 사이에 변화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10% 안 되는 경우에 아까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크기가 커지거나 안에 이렇게 알맹이 같은 게 하얗게 이제 생기는 이런 변화가 생기면 이게 이제 암으로 약간 바뀌는 초기 소견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의사들이 잘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 2년 정도까지 봐서 일단 괜찮으시면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영어로 돼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 결절이 이제 사진에 보이면 저희 의사들이 요즘에는 이제 등수를 매겨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등수를 매기고요. 1단계는 그냥 봐서 흉터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단계고요. 2, 3단계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하는데 보통 이제 3단계 요게 크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뭐가 아예 큰 게 보이면 의사도 쉽습니다. 암이다, 뭐 폐렴이다, 결핵이다 결론을 내기가 쉬운데 요 애매한 크기, 애매한 모양이신 경우 요게 이제 고민인 거고요. 이 4단계 정도 되면 암이 거의 명확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뭔가 조직 검사를 하건 제거를 해야 되는 정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의사들이 요 단계까지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아요. 네. 몇 단계 정도의 결절이세요라고 말씀은 해주시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단계 소견이신 경우에 1년 미만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하시게 돼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실제 나쁘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은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10% 정도에서는 조금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의사의 공고대로 조금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경우는 아예 안 봅니다. 네, 검사도 이제 더 안 보셔도 돼요. 이걸로 끝. 네. 별 문제 없어 보이면 그냥 1년 후에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요. 1년 후에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걱정 안 하셔도 실은 되는 경우인데 그래도 이런 결절이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1년 후에 한번 보고 2년 후에 한번 더 봐서 2년 사이에 변화가 없으면 대부분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요 이제 애매한 3단계, 요게 항상 고민인 건데 요 단계에서는 이제 모양에 따라서 뭐 한 3달 있다 보기도 하고 6개월 있다 보기도 하고 또 뭐 한 달 있다 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요 의심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나쁘신 경우 이제 의사가 아이고 요거 좀 재거나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사진상으로도 상당히 좀 나쁜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의사 권고대로 추적을 하셔서 암이 진단된 경우인데 요거가 이렇게 커진 거고요. 근데 요거는 저도 3개월 후에 검사하시라고 실은 안 했어요. 이거는 아까님의 그 단계로 보면 거의 2단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실은.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보셔도 무방한 정도의 소견이신데 이분은 이제 조금 걱정하셔가지고 먼저 보신 거예요. 근데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커져서 암이 진단되신 거고 요것도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보시게 되는 걸 공부하는 크기인데 1년 후에 이렇게 좀 커지셔서 암이 진단된 거고요. 그러면 요때 뭔가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 크기도 아주 초기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폐 이런 그 혹이 있거나 암인 경우에 크기로만 보면 3cm가 일단 넘지 않으면 1기라고 보거든요. 아주 초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3개월, 뭐 1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사이에 크기 변화가 생기더라도 치료에 있어서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들이 있지만 실제 이런 정도 크기 모양에서 3개월,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다른 분들의 경우 1년 후에 보셔서 문제 안 되는 분들이 실은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요런 거 이제 또 보시면 이제 이거 조그만한 거라도 새로 생겼다는데 3개월에 볼까요? 이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의사 권고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부 변화는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 변화가 생겼더라도 이분들 다 일기에 아주 럭키하게 치료가 되셨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검사하러 다음에 오시면 항상 이제 고맙다고 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커져서 이렇게 페트라는 검사도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암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페트라는 검사는 몸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 쓰는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트를 해보면 이렇게, 근데 이분은 고민이었던 게 모양이 약간 암처럼 보이지는 모양은 아니에요. 네. 고민이었는데 페트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셨기 때문에 실제 암이 진단된 거고요. 이런 검사들을 이제 의사가 좀 권유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CT 이제 방사선 노출이 많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엑스레이 많이 찍으시죠. 체스트피에라는 게 이제 엑스레이 그냥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의 CT이고 조영제를 보통 맞고 검사를 하는데 우리 폐 검사하실 때 아마 기억 받아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복부 CT 하실 때는 조영제 맞잖아요. 폐 검사할 때는 안 맞거든요. 네. 조영제를 안 맞고 검사하는 게 이제 저설량 CT고요.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한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조영제를 쓰면 정상적으로는 한 10 정도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체스트 이걸로 보면 한 몇십 장 정도 찍는 정도는 돼요. 네. 근데 저희가 자연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아무 방사선 이런 엑스레이 이런 거 안 찍으셔도 CT 안 찍으셔도 자연에서 그냥 노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가끔 타시면 비행기 타고 가실 때도 밖에 방사선에 노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한 1, 2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폐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서 PET-CT는 흡연하신 분들 아이고 나는 흡연도 많이 했는데 CT 찍어가지고 또 방사선 노출되면 암 위험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요. 득이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영계를 쓰는 복부 CT 이런 거는 방사선 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를 뭐 매년 찍으신다든지, 예, 1년에 뭐 몇 번 찍으시는 경우는 확실히 방사선 노출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소견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간격이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PET-CT는 거의 걱정 안 하셔요. 물론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수십 장을 찍는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있지만 선량은 아주 낮고 요즘에는 더 낮춰서 찍는 기법들이 있고 저희 센터도 다른 센터보다 훨씬 더 낮춰서 찍거든요. 거의 한 반 정도로 더 낮춰서 찍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폐암 검진이 다 등만 되느냐 위해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말씀드릴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고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CT 이제 검진해서 하시면 한 10만 원, 15만 원 이제 넘는 정도 비용이 생기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애매한 경우에 결국 이제 추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암이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는 그런 경우 이제 제일 문제되는 추가 검사가 조직 검사거든요. 그럼 이제 바늘로 찌르는 거죠. 네. 근데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뭐 유방 갑상선 이런 조직 검사 아마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외부에 있는 이런 유방 갑상선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 하신다 해도 거의 위해가 없어요, 실은. 물론 아프시고 조금 뭐 출혈이 생기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폐는 몸의 엄청 주요 장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풍선이기 때문에 요 혹을 조직 검사하다가 이제 폐가 찔리면 풍선이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직 검사 이후에 기흉이라 그래서 이제 공기가 막 차거나 또 막 피가 나거나, 네. 그리고 가끔은 이제 진짜 위중한 것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정말 이게 나쁜 거냐가 명확할 때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방사선 노출은 크게 위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노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의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너무 또 딱 이제 오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 검사하신 분한테도 고민을 많이 주시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이제 고민이어서 그 아까 이미 말씀드린 미국의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사망률이 낮아져진다라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검진이 이제 권유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그 검진센터에서 하시는 경우 아직 이제 비보험으로 하시는 거지만 그걸 빼는 경우에는 요 밑에 부분의 위해는 상당히 이제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절에 대한 이런 판단들도 경험들이 엄청 많아졌고요. 뭐 아까 보셨듯이 뭐 거의 몇 미리짜리 암도 저희가 찾아서 해결해드리고 방사선 노출 계속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검사는 물론 일부에서 하셔야 되지만 추가 검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믿고 의사가 좀 하십시다 하는 경우 하시면 네,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에서는 사망률이 한 20% 정도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셔야 될 분이 5분 중에 1명은 사시는 거죠. 이렇게 검진하시면. 네. 물론 이제 이런 부담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 피우시는 분인데 이런 정도 나이에 담배 피우시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폐암이 실제 평생 걸릴 확률은 한 17%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50대 중반 넘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매년 폐를 찍으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방사선 노출에 의해서 실제 폐암이 생길 위험도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1%도 안 돼요, 실은. 네. 생길 위험은 17%.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결절이 있으시면 본인이 막 네이버 검색하시고 막 주변에 누가 어땠더라 이거 내 친구 3개월 전에 진단받았다는데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봤어 막 이런 거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본인의 결과를 잘 해석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어느 정도의 나쁜 상황이고 언제 정도 간격으로 언제까지 보시면 되겠느냐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거 이상으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면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 몇 분 와 계시고 흡연 안 하, 대부분 우리 성인 흡연 여성분들 흡연율이 10%가 채 안 되니까 폐암 검진 해야 되나요? 요게 이제 요즘 또 화두고요. 근데 보시면 요게 이제 한 20년 전 데이터에 비하면 예전에도 뭐 한 5분 중에 1명 비율은 여성분들 폐암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요즘에는 3분의 1이 여성분들이에요. 네. 그 여성분들의 대부분 이 폐암에 진단받으신 분의 90% 이상은 담배 안 태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요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남성분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폐암이. 그리고 아까 전에 여성암의 추이가 다른 거는 다들 줄어요. 폐암은 별로 안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예, 이렇게 이제 폐암으로 진단되신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신 것처럼 뭐 당연히 흡연하신 분은 나쁜 건데, 근데 그럼 왜 담배도 안 피시는데 생기느냐가 이제 의사들도 고민인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의견들이 있어요. 예. 성면 이런 노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안 피시더라도 예, 간접 흡연 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실제 한 1.5배 정도 되고 폐암 가족력은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폐암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신 분이세요. 그분이 폐암이 걸리셨다고 하면 그분은 개인의 문제이실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네. 그분이 담배를 많이 태셔서 폐암이 걸리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담배도 전혀 안 태신 분이었는데 폐암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공교롭게 몇 분 정도가 이제 폐암이세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생각은 합니다. 조금 요거는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일부 여성 폐암에서 한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요즘 이제 고민은 라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집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물질들이 조금 이제 노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요리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또 지금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이제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호흡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지금 같은 상황에 미세먼지가 이제 한 1, 20년 가면 흡연에 의한 폐암은 줄겠지만 흡연율이 떨어지니까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폐하가 나쁜 게 흡연이 나쁜 게 자체 이제 발암 물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극적인 물질들이 있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안에도 이제 일부 발암 물질이 있는 거고요. 아마 1, 20년 정도의 이런 미세먼지 상황에 가면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실내에서 이제 요리하시는 환경이 있잖아요. 남성분들도 물론 요리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실내의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특징적인 그런 아주 초기에 발견된 여성 폐암분들이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기억하시면 이제 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라돈이라는 게 뭐 엄청 많이 있어요. 실은 요즘에 뭐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또 뭐 어떤 브랜드에서 뭐가 나왔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실은 어디든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근데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차후 조금씩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폐암으로 진단받은 담배 안 피신 분들, 이었던 경우에 이제 어떤 요인들이 조금 있나를 봤어요. 근데 뭐 실제 뭐 그러면 가스레인지 쓰시는 거랑 요즘에 인덕션 이제 많이들 이제 쓰기 시작하시니까 그런 경우에 좀 차이가 있냐를 봤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근데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인덕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거는 맞고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주방 내에서 뭔가 연기 노출이 많았거나 예, 뭐 기름 사용 빈도가 많으셨던 분들은 벌써부터 높은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비흡연 여성 폐암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성분들도 뭐 열심히 또 가족들을 위해서 챙기시지만 이런 환기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챙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암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거지만 이 암 걸리신 분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네. 그리고 운동도 훨씬 적게 하시고 네. 이런 분들이 확실히 더 높은 위험이 있는 걸로 나오고요. 뭐 간접 흡연은 실은 뭐 이런 그 노출 이런 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가정에서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으면 확실히 높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대놓고 요즘 피시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태시면 좀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본인을 위해서도 네. 그래서 주방 환경 한번 점검하시는 거 아무튼 마음 편히 예,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예, 담배 태우시는 분들 반드시 노 하셔야 돼요. 네. 뭐 증상 이런 거는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여성분들의 특징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우신데요. 그 담배 태우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조직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편평상피암, 소세포 폐암이라는 그러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나빠졌을 때 생기는 조직형이 있는데 그거랑은 완전히 조금 다른 조직이나 서남이라는 게 예, 주로 나오고요. 예. 근데 이 폐암이 어렵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병기인데 병기가 이제 당이 높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일기가 지금 3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분들 담배 태우시는 분들에서 일기의 폐암을 진단하는 거는 진짜 적어요. 예. 거의 뭐 한 3기, 2, 3기 이 정도에서 진단이 되시는데 일기에서 꽤 많이. 아까 그 사진 몇 개 보여주신 거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일기. 그러니까 3cm 안 되는, 3cm가 아니고 1cm도 안 되는 크기들이고, 네. 그 1단계에서도 저희가 A, B 이렇게 나누거든요. 1단계에서도 A 아주 더 좋은 단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봤더니 이런 분들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또 특징이 뭐냐면 아주 느리게 자라요 대신. 그러니까 흡연자들에서 폐암은 진짜 몇 개월 사이에도 막 확확 진행해요. 네. 한 3달 있다 찍어보면 크기가 2개가 돼 있고 2배가 돼 있고 막 림파선 가 있고 어디 전이 돼 있고 막 이러신 경우가 많은데 여성 폐암은 한 3, 4년 이렇게 지켜봐도 네, 별로 안 커지대요. 나중에 커져도 뭐 한 몇 미리? 뭐 커져야 한 1cm? 요 정도. 그리고 암에서 무서운 게 이제 림파선 전이인데 전이가 생기는 건데 림파선 전이가 거의 안 돼요. 네. 암이지만 네, 이유가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분들 좀 나쁜 폐암이거든요. 여성분들의 폐암은 이렇게 예후가 엄청 좋아요. 이게 이 높은 데 있는 게 많이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간유리 폐결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가 약간 뭐 세브란스에서 수술했더니 암이었다 이런 분들이 있고 여성분들에서 이 CT를 뭐 흡연 안 하신 분들도 찍어보면 이 간유리 음영의 폐결절이 종종 나와요. 네. 특징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네. 크기들은 작아요. 1cm 뭐 안 되는 크기인데 아까 이제 동그란데 조금 연하게 보이는 간유리 이런 폐결절은 잘 알고만 있으면 이게 나중에 나빠져서 암으로 가더라도 거의 완치가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CT를 어떻게 할 거냐죠? 폐암 검진을 여성분들 할 거냐인데 근데 남성분들 아까 흡연하신 분들은 55세 이후에 매년 찍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국가검진에서는 지금 2년 권유를 하고 있지만 근데 요즘 공고는 여성분들 비흡연자도 특히 이제 폐암학회 같은 이런 폐암 전문으로 하시는 학회 공고는 매년 한 50대 약간 넘으셔서는 한 번 정도 찍으시고 그 다음에 간격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조금 보셔서 아까 이제 폐결절 이런 게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공고고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런 게 보이셨을 때 아주 좋아요. 네. 엄청 조기 진단이 잘 되고 치료도 거의 완치가 되시는 걸 목표로 치료를 하는 거고 잘 진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폐암 검사, CT를 정기 검사 때 자주 하실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위험도가 높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일반적인 이제 요게 이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 이제 정리 사진이고요. 담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제 노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강력하게 노를 하셔야 되고 고위험 휴원자는 검진을 하셔야 돼요. 뭘로? CT로, 저설량 CT로 매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노력들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증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오래 가시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한테 한번 점검은 하셔야 되고, 백혈 같이 이렇게 피가 나오거나 이런 조금 증상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 태시면 안 되겠죠.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폐암이 아직도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 엄청 높습니다. 또 완치되시는 분이 실은 5분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치료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 요즘에는 뭐 수술도 엄청 잘 하시고 또 약물 치료하는 경우도 뭐 요즘에 맞춤 치료라 그래서 엄청 새로운 치료법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치료가 될 가능성이 그냥 돌아가시는 병이 아니에요. 네. 치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여서 이제 본원에서 이제 외과 선생님 뵈시고 수술하자 그러면 막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나시고 이제 나는 왜 이런 걸 걸리셨지 막 하시지만, 수술 딱 하고 나시면 아이고 엄청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가 나쁜 게 있다 하시더라도 의사가 다 해결 요즘 해드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성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운동 열심히 하시고, 됐지만 이제 약간 요리 과정 이런 거는 조금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고, 환경적이라는 게 이제 라돈, 뭐 성면 이런 건데 이거는 조금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도 아주 심한 날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도 잘 하시겠지만 조금 피하셔야 되고, 여성분들도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한 3, 4년에 한 번 정도는 50대 이후에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유리하다. 훨씬 득이 많다. 방사선 노출은 그 정도 간격으로 찍으시는 거면 거의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검진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3명 중에 1명은 일생 동안에 암이 생기세요. 네. 그러니까 실은 거의 반 생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암의 반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문제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하시면 또 예방이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예방 노력을 잘 챙기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한 장으로 정리해드린 건데 조금 집에 가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